네,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유잼 뉴스. 어, 계속 제가 이제 목동 재건축 관련 영상을 이제 1월 달에 처음으로 올렸었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으셔서, 추가로, 또 부연 설명도 하고, 뭐, 현재 상황도 정리를 하고, 뭐 그런 영상들을 쭉 올렸는데, 어,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워요. 예. 그래서 이 구독자가 몇 명 안 되는 저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분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왜냐하면 뭐 다른 영상은 크게 반응이 없지만 이 영상 목동 재건축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싫어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너무나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느껴지고요. 흥미롭고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반응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해야 공론화를 시켜야 실제 반대하시던 분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좋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찬성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다들 이 목동 재건축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니 같이 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정말 구독자 수도 더 늘고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시면 제가 뭐 실시간으로 한번 영상을 뭐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실시간으로 해서 뭐 토론도 진행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조금 그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그게 소통 채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도 그게 하나의 또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제 채널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제 어제 제가 그 댓글 그 목동 재건축 영상에 달렸던 댓글을 몇 개 소개해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린 영상이 또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그 영상에도 댓글이 달렸고 또 그 영상이 아니라 그 목동 재건축 원래 올렸던 기존 영상에도 댓글이 또 새로 달린 댓글이 있었는데 그런 댓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뭐 못다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댓글들이 달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댓글이 달린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고 거기서 소개된 댓글들의 대부분은 이제 뭐 이걸 왜 소개하는 거냐, 뭐 부추기는 거냐, 뭐 이러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 내용의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더니 또 반대쪽,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저를 또 뭐 옹호해 주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일단 저한테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건 상당히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또 제가 마치 한쪽을 너무 이렇게
편을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 분들 입장에서는 저의 영상이 상당히 뭐 좋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화이팅. 뭐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입장이 다르니 평도 극과 극이겠죠. 개의치 마시길. 네. 뭐 이게 가장 중립적인 댓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입장이 다르니까 평도 극과 극이겠다. 개의치 마라 라는 말씀 명심하고 저는 뭐 그냥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현재 목동 재건축이 뭐 어떤 상황인지 뭐 꼭 목동뿐만 아니라 뭐 저는 뭐 부동산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 뭐 목동만 제한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 뭐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또 영상을 방금 전에 또 올리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뭐 앞으로 있을 뭐 올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나 혹은 뭐 시장의 변수, 뭐 앞으로 또 발표될 뭐 아파트 공시가격 뭐 이런 거에 대한 영상들을 계속 올릴 수 있고 그것들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영상을 계속 올릴 거니까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동 재건축에 대한 것들, 상황에 대한 설명, 또 재건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상당히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절차나 혹은 제도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게 또 봐주신 것 같습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그런 댓글 무시하세요. 뭐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마 뭐 이제 그런 걸 개의치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저는 일단 영상을 올린 사람 입장에서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 댓글이 어떠한 뭐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볼 것이고, 그 근거가 뭐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인지 혹은 정말 일리 있는 주장인지 뭐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게 상당히 또 재미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목동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또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조건 목동 재건축이 좋다 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무조건 목동 재건축이 나쁘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 목동 재건축 해당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그 중에는 세입자분도 계실 거고 보유자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이분은 조금 뭐 거칠게 말씀하셨는데, 입이 걸레들은 이빨 닦아도 걸레입니다. 개의치 마시고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목동 주민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 더 보기가 있는데 눌러보니까 뭐 이 내용이 여기가 끝이었어요. 예. 어쨌든 뭐 이런 개의치 마시라는 말씀, 이런 부분들을 저도 개의치 않고 일단 하겠습니다. 저렇게 재건축이고 뭐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굳이 이제 시작한 신생 유튜버 채널까지 번거롭게 찾아오셔서 으름장 놓는 까닭은 아무리 봐도 재건축 반대하는 악성 세입자로밖에 안 보이는데, 예,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 저를 뭐 좀 제가 괜히 주눅 들까봐 이렇게 말씀 달아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감사하고요. 다만 뭐 그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또 너무 막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은 결국은 뭐 그냥 싸우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저는 싸우자라기보다는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면 결국 서로 감정만 상하고
나중에 만약에 진짜로 필요한 순간에서 재건축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치명적인 그 뭐랄까요? 뭐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더 오히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이게 너희들은 집값 올릴 생각만 하는 거냐 뭐 부추기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아니 이 지금 상황이 재건축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설명, 논리적인 주장이 같이 곁들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다음 지금 댓글 보시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그만해라, 뭐가 불편해 이렇게 달아주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목동 재건축 얘기 이제 그만해라. 불편하지 않다. 제가 이제 그 해야 하는 이유 설명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그 주거 환경이 지금 너무 열악하다, 조금 불편하다 라고 언급한 부분, 목동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 설명한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가 불편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좀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불편하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게 과연 정말 중요한 그 이유이냐 아니면 재건축을 하기에는 조금 사소한 이유이냐 그 차이인 거지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죠 사실. 예. 다만 그러니까 뭐가 불편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주차가 불편한 게 뭐 재건축을 해야 하는 사유이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하는 데는 더 필요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주차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 뭐 어떤 분은 아까 그 어제 영상 댓글에 보시면은 뭐 8시 이후에는 주차가 너무 불편하다. 주차가 거의 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분 입장에서는 뭐가 불편하냐? 나는 우리 단지는 뭐 예를 들어서 몇 단지인데 나는 몇 단지에 사는데 9시에 와도 밤 9시에 와도 뭐 주차가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달아주신다든지 뭐 그런 댓글을 저는 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아야 정말 몇 단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구나. 뭐 재건축이 필요 없구나.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 하나도 안 불편하니까 재건축 하지 마. 혹은 야 지금 막 우리 너무 불편하니까 무조건 재건축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밑에 이 다심 요분 지금 이제 뭐 제가 아이디는 일부러 가려놨지만 이분이 요 같은 내용의 댓글을 뭐 몇 개 영상에 똑같이 이제 달아놨어요. 비슷하게. 아마 그래도 이분이 되게 댓글을 성실하게 달아주신 게 그 다른 댓글에 다른 영상의 댓글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이신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댓글 창에다가 달아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는 저도 상당히 눈길이 가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분이 판단한 부분 그리고 그것이 그 근거로 봤을 때 재건축이 조금 불가능하다 혹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단순히 막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의 댓글이 조금 더 의미 있다고 본다는 거죠. 이런 댓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분이 오해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런 분의 이런 생각을 재건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지를 얘기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목동 아파트에는 최초 분양받은 노인분들이 많이 실거주하기 때문에 분담금이나 재초안을 낼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고 아직도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집을 재건축해서 국가적인 자원 낭비나 환경 쓰레기를 만드는 일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탈서울 인구가 매년 15만 명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볼 때 앞으로 5년 뒤에는 재건축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15년, 20년을 기다리다 재건축이 불필요한 버블 붕괴 시기를 맞이할 것이 뻔한데 무슨 재건축을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계속해서 또 목동은 튼튼하게 지어져 못이 안 박힌다고 한다. 재건축 추진해봐야 앞으로 15년, 20년 뒤에나 현실화될 것인데 당장 2년 뒤인 2021년부터 실질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버블 붕괴는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20년 뒤에 지금 같은 재건축은 불가능해질 것, 가격이나 가치도 떨어지고 목동 재건축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 것,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자, 뭐 하나하나 살펴볼 부분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죠. 일단 최초 분양받은 노인분들이 많이 실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최초 분양받았다면 30년 전에 입주를 하신 분들, 아마 30년 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분양금이 몇 천만 원이었다고 들었어요. 뭐 3천만 원인가? 목동 그 단지 최초 분양가가 3천만 원인가 뭐 5천만 원인가 하여튼 1억 원이 안 되는 돈. 물론 30년 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뭐 이런 3천만 원이면은 이 자체가 엄청 큰 돈이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10억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비교하면 진짜 몇 분의 몇입니까 이게? 뭐 거의 계산이 잘 어려운데 3천만 원에 30배면은 9억인 거죠. 그죠? 3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던 것이죠. 뭐 지금 10억보다 더 하니까. 그죠? 이 10억은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10억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10억보다 더 비싸니까 뭐 그러면 한 뭐 50분의 1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정확한 제가 실세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초 분양받은 노인분들이 많이 실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당시에는 뭐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다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낼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난처해진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분담금 부분에서는 이 목동이 유리한 게 용적률이 낮아요. 용적률이 140% 정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14개 단지 평균으로 봤을 때 140%가 채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이 14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1, 2, 3단지를 빼놓고서는 다 지금 300%까지 기부 체납을 하면 가능한 그런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2배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면적이 넓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평형으로 간다면 뭐 추가 분담금이 거의 없는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만 조합이 결성이 되면 아마 뭐 계산이 될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목동은 강남의 다른 단지들도 뭐 재건축을 많이 했지만 뭐 한 180% 초기에 사업 전의 용적률이 아니면 200%뭐 이랬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도 사업성이 좋아서 뭐 한 채를 더 받기도 하고 평수를 넓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진행됐는데 목동은 사실 용적률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분담금도 좀 적게 거의 안 내거나 오히려 돌려받거나 아니면 집을 한 채 더 받거나
뭐 그런 그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도 뭐 일단은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집이 한 채 더 생기면 한 채는 내가 그대로 뭐 예를 들어 20평에 사셨다. 20평을 그대로 보유하신 채로 뭐 20평을 한 채 더 받아서 이거를 월세를 받으면서 오히려 은퇴 그 노후 자금을 더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요 분의 이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재초안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뭐 많게는 한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런 이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초와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걱정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보면은 공시가격을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올해도 아마 아파트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정부가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제초안의 기준이 사업 전의 가격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받는 시점에 공시가격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종료된 다음에 아파트 공시가격 이 두 액수의 차이를 가지고 개발이익을 구하는데 종전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더 크게 계산됐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의 이제 뭐 시세 비슷하게 올라가는 추세로 이제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목동이 재건축을 시작할 뭐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그 단계에는 공시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개발이익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제초안을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건축비를 좀 늘리는 그러니까 좀 오히려 고급으로 짓고 잘 지어서 건축비를 늘리면 이 개발이익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제초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짓수는 얼마든지 있다. 제초안을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크고 제초안이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주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나중에 걱정해도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정권에 따라서 제초안이 이제 시행이 됐다가 또 잠깐 유예가 됐다가 또 시행이 됐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뭐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15년, 20년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10년 후에 또 제초안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막 뭐 헌법 소원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무서워서 안 한다? 그거는 조금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뭐 이런 것과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히 한번 계산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고 자, 아직도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집을 재건축해서 국가적인 자원 낭비와 환경 쓰레기 만드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네, 이 부분은 뭐 생각해 볼 문제이죠. 네, 아직도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지 있는지 이 부분들은 보다 많은 목동 거주자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을 집인데 지금 재건축하는 것이 국가적인 자원 낭비나 환경 쓰레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손해, 어떤 국가적인 낭비와 또 새로 더 많은
집이 지어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26,000 가구가 재건축 이후에 5만 뭐 2천여 가구, 그러니까 2배 딱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치면 5만 2천 가구가 됐을 때 좀 더 많은 집이 공급된다는 거, 뭐 이러한 것의 효용이 과연 어떤 게 더 큰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지적하신 게 이제 서울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서울 인구 줄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서울 인구가 뭐 한 지금 몇 년 연속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볼 때 아직 그 전국 인구가 줄지는 않고 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고령화에 따른 증가고 아마 이게 또 몇 년 후에는 전체 인구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분은 그런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재건축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서울이 매력이 없어서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서울에 살 집이 부족해서 떠나는 걸까요? 서울에 살 집이 부족해서 떠나는 거죠. 이분들이 언제든 서울에 만약에 내가 살 그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1,000만 명, 경기도에 1,000만 명, 그래서 2,000만 명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인구 1,000만 명, 그러니까 서울의 수요를 2,000만 명으로 봐야 돼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이 인구가 서울에서 좀 더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자, 잠재적인 수요자인 거고요. 경기도에 사는 1,000만 명도 언젠가 내가 기회만 되면 서울로 들어가고 싶다. 특히 뭐 그 중에 학군이 좋은 목동도 그 중에 하나의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직장이 가까운 마포나 뭐 왕십리나, 그죠? 아니면은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항상 잠재적인 후보지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지표로만 보면 서울 인구가 줄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실수요자가 과연 줄어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재건축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성급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15년, 20년을 기다리다가 재건축이 불필요한 버블 붕괴 시기를 맞이할 것이 뻔하다. 근데 무슨 재건축을 하냐 라는 부분은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15년, 20년, 그러니까 지금 목동 재건축이 지금 아마 뭐 안전진단 비용을 걷어서 안전진단을 하고 뭐 추진위원회 만들고 시작하면 빨라야 10년이고 그냥 통상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걸릴 수 있겠죠. 15년, 20년. 그러면 15년, 20년 걸리니까 아예 할 필요가 없냐?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 시점에는 이게 50년이 된 아파트가 되는 건데 이 시점에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재건축을 영영 못 하는 거죠. 그럼 뭐 완전히 슬럼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지금 당장만 생각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아파트가 지금의 어떤 상태가 과연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 버블 붕괴 시기를 맞이할 것이 뻔하다. 앞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보유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보유자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판단하실 것이, 이걸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못하게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집주인이 내가 이걸 나는 이게 안 돼도 난 하겠다면, 그죠?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하는 게 그게 사업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목동은 튼튼하게 지어져 못이 안 박힌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여기 살아보지 않아서 저는 못을 안 박아봐서 모르겠어요. 진짜로 못이 안 박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냥 하시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요. 뭐 이거는 누구나 어느 집이든 시멘트 벽에는 못이 잘 안 박히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멘트 벽이 더 많은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목동 그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에 제가 벽을 다 두드려 보지 않아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제 뭐 어떤 벽은 시멘트 벽이고 어떤 벽은 이렇게 퉁퉁퉁 이렇게 못을 박기 쉬운 그런 벽이 있어서 뭐 그런 데는 못을 쉽게 박을 수가 있는데 목동은 진짜 모든 벽이 다 시멘트 벽이어서 못이 그냥 망치로 박는 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일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보유자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재건축 추진해봐야 앞으로 15년, 20년 뒤에는 현실화될 것인데 이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버블 붕괴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재건축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지금 당장 2년 뒤에 뭐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버블 붕괴가 있다고 한다고 해도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2년 뒤에는 버블 붕괴가 만약에 온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이분의 의견대로 뭐 10년 뒤에는 또 뭔가 집이 부족해서 막 가격이 오르는 막 집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목동이 만약에 재건축을 해서 막 2만 6천여 가구를 새로 신규로 공급한다? 그러면 뭐 엄청난 그 힘이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서울 인구가 준다는 게 과연 진짜로 서울을 싫어서 난 서울에 안 살 거야 하고 떠나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 도저히 살 아파트가 없어서 부족해서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해서 떠나는 건지 이 부분은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그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서울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서울에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가격이나 가치가 떨어질까요? 서울 아파트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역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분들 또 이 추진하는 것이 조금 타당하지 않다. 사업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면 그 고민 끝은 바로 재건축이 과연 진짜 사실상 어려운 건지 아니면 승산이 있는 것인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댓글을 통해서 목동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뭐 이게 제가 재건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러한 그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좋게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영상이 올라올 텐데 내가 이걸 빠뜨리지 않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 주시고 구독 알림 그 종 모양 그걸 눌러 주시면 제가 올릴 때마다 띨렁 하면서 아마 이제 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푸시가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딱 눌러서 보면 되니까 그런 분들은 구독을 많이 눌러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또 그런 늘어나는 구독 숫자 또 좋아요의 숫자를 보고 더 신이 나서 이런 영상들도 많이 만들고 또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한번 실시간 그 영상을 한번 진행하면서 재건축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한번 같이 우리가 공론화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또 올라오면 그 댓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상황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